안녕하세요, 지니어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햄버거를 3개씩 먹으면 살이 빠지는지 실험해볼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햄버거 단품 위에 다른 음식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제가 이 실험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보통 햄버거를 먹고 살이 찌는 이유가 칼로리가 높고 영양 성분이 안 좋은 햄버거에 사이드까지 먹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다이어트 때 먹어도 괜찮은 햄버거들이 티어별로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1티어 햄버거들을 7일 동안 3끼씩 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순수 궁금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 실험을 핑계로 패스트푸드를 좀 먹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요일별로 한 가지 브랜드만 먹는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에 대표되는 브랜드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맘스터치, 노브랜드, 프랭키버거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이번에도 간식 리뷰 영상처럼 모든 브랜드를 전부 먹어볼 거고, 이번에는 맛이랑 영양 성분까지 종합해서 저만의 다이어트 햄버거 티어표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햄버거의 근본인 미국의 맛을 느껴보기 위해서 서울행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한 곳은 파이브가이즈인데, 방금 보셨던 구성이 대략 2000칼로리가 넘어가거든요. 저는 앞으로 7일 동안 한 끼에 400에서 600칼로리 정도의 햄버거를 3개씩 먹을 예정이라, 과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햄버거를 사이드랑 같이 먹었을 때랑 오로지 단품으로 3끼를 나눠서 먹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건 시작하기 전 인바디고, 지금부터 7일 동안 햄버거 다이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으로 먹어볼 제품은 노브랜드 버거의 치즈버거인데, 이거는 455칼로리고 영양표입니다. 보시면 크기는 좀 앙증맞은 편이고 편의점 햄버거랑 비슷한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을 썰어보니까 속은 되게 알찬 모습입니다. 제가 햄버거는 맥도날드랑 버거킹만 고수하던 편이라서 노브랜드라는 버거는 처음 먹어봤는데,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맛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다만 크기에 비해서 지방과 포화지방이 치즈랑 소스 때문에 매우 높은 편이고, 나트륨도 많아서 혈압 관리에도 불리하며 칼로리 대비 탄수화물과 지방 비율이 높아서 흔히 말하는 살찌는 조합이기 때문에 칼로리를 보고 혹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가성비가 떨어지고 점수는 70점 주겠습니다. 다 먹고요. 오늘 점심은 노브랜드 버거에 그릴드 불고기 버거 먹어볼게요. 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솔직하게 불고기 버거는 맥도날드가 절대 강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럭저럭 잘 구현했다 정도였고, 다만 칼로리가 398이라서 햄버거 치고는 상당히 낮은 열량이지만 나트륨이 800 정도 들어있어서 살짝 아쉽긴 해도 단백질은 16g 들어있고 지방도 적은 편이라 꽤 괜찮은 것 같고 점수는 92점. 오늘 저녁으로 먹어볼 제품은 노브랜드 버거의 MBB 오리지널 버거인데, 이거는 439칼로리고 영양표입니다. 확실히 오늘 리뷰한 제품 중에서 가격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내용물도 튼실해 보입니다. 역시 브랜드를 대표하는 버거다 보니까 맛은 진짜 호불호가 없을 정도로 맛있었고, 저는 앞으로 노브랜드 버거를 먹으면 이 제품만 먹을 것 같습니다. 나트륨도 500대라서 오늘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낮았고 탄단지 밸런스도 좋아서 가끔씩 식단으로 먹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점수는 95점. 오늘은 1일차니까 몸이 놀랄 수도 있어서 가볍게 유산소만 1시간 타줬습니다. 2일차 아침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햄버거 중에서 이미 많이 유명한 맘스터치의 힐렛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부 모습이고 칼로리가 높은 만큼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일단 닭가슴살 햄버거인데도 퍽퍽한 맛이 전혀 안 느껴질 정도로 역시 치킨류 햄버거는 맘스터치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래도 다이어트 중에 먹어도 되는 햄버거를 찾는 거다 보니까 이 힐렛버거 자체가 칼로리도 되게 높고 나트륨도 폭탄 수준이라서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는 것 같고, 하지만 단백질이 25g이나 들어있어서 운동 직후 단백질 보충용으로 치팅데이에 먹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점수는 78점 주겠습니다. 다 먹고요. 오늘 점심은 맘스터치의 통새우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내부 모습. 역시 맘스터치는 치킨버거가 맛있다고 느낀 게 통새우버거 안에 들어있는 머스타드 소스가 너무 시큼해서 저에게는 별로였고, 전반적으로 다른 버거에 비교해서 단백질량도 나아서 근손실 방지에도 불리할 뿐더러 탄수랑 당류도 높아서 다이어트 중에 먹기에는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고 점수는 71점 주겠습니다. 다 먹고요. 원래 운동을 공복에 하거나 모든 식사를 끝내고 하는 편인데, 지금 햄버거를 계속 먹고 있으니까 운동을 빨리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조급함이 생겨버려서 오늘은 저녁 먹기 전에 하체 운동 부셔줬고 5분 만에 샤워하고 상남자식 피부 관리까지 맞춰줬습니다. 오늘 저녁은 맘스터치의 불고기 버거인데, 당연히 맥도날드보다는 별로였지만 노브랜드보다는 맛있었고 칼로리도 엄청 낮은 편인데 단백질도 적당하게 들어있고, 다른 버거에 비해서 나트륨도 되게 낮은 편이지만 당류는 조금 높아서 아쉽긴 해도 92점 주겠습니다. 3일차입니다. 제가 전날에 폭식을 해도 배가 아파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틀째 햄버거를 먹다 보니까 슬슬 처음으로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롯데리아에 좀 칼로리가 낮은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롯데리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으로 먹어볼 제품은 롯데리아의 치킨버거인데, 이거는 355칼로리고 한번 먹어볼게요. 속은 맘스터치의 새우버거처럼 생겼습니다. 일단 소스의 배합은 너무 괜찮았고, 다만 이게 이름이 치킨버거지만 패티가 치킨 느낌보다는 치킨 너겟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고, 가장 맛이 비슷한 게 맥도날드의 맥치킨버거랑 비슷한 감이
있는데 맥치킨 버거보다는 살짝 별로였긴 하지만 그래도 칼로리나 이런 나트륨 측면에서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89점 주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롯데리아의 대리버거인데 요것도 348칼로리밖에 안 합니다. 요거는 내부 모습. 일단 개인적으로 대리버거의 맛은 저에게 별로였고 그 이유는 롯데리아의 불고기 버거가 너무 맛있기 때문인데 딱 불고기 버거의 하이호원 버전인 것 같습니다. 대리버거는 지금 리뷰한 제품 중에서 칼로리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단백질 양이 너무 적기도 하고 한 끼 식사로는 너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간식용으로 딱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점수는 85점. 다 먹고요. 오늘 저녁으로 먹어볼 제품은 롯데리아의 리아 미라클이란 버거인데 이걸 구매한 이유가 이게 패티가 식물성 대체육인 제로미트를 사용했다 해가지고 신기해서 구매해봤습니다. 이게 보시면 패티가 롯데푸드에서 자체 개발한 제로미트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햄버거를 먹기 전에 식물성 대체육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봐서 되게 긴장을 하고 먹었는데 딱 먹어보니까 진짜 뭐 일반 패티랑 거리감이 있거나 맛이 없다 이 정도는 전혀 아니었고 그냥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스도 케찹이랑 마요네즈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옛날 햄버거 느낌이 나서 너무 맛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맛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게 건강한 햄버거의 이미지랑은 다르게 이게 칼로리도 엄청 높고 지방이랑 나트륨도 되게 높아서 다이어트 중에 먹는 건 조금 적합하진 않는 것 같고 찾아보니까 이거 말고 리아 미라클버거 2 버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건 줄 알고 샀는데 제가 간 매장에는 없어가지고 못 샀습니다. 혹시나 드실 분들은 리아 미라클 2 버전이 되게 성분이 괜찮아가지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점수는 65점. 이번에는 근력 운동을 좀 휴식하면서 하기 위해서 유산소는 뛰는 척만 하다가 결국엔 인클라인으로 1시간 10분 정도 타셨습니다. 운동 끝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현타가 조금 오긴 했지만 와, 내일은 합법적으로 운동을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거킹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으로 와퍼 주니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은 이렇게 돼 있는데 확실히 작은 게 진짜 체감이 됩니다. 일단 햄버거의 맛은 당연히 주간 100%지만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이게 버거킹 안에 들어있는 패티랑 약간 그 마요네즈 소스 조합을 제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풍채가 이렇게 커진 건데 제가 태어나서 와퍼를 먹으면 2개를 먹었지 주니어 버거는 또 처음 먹어봤는데 은근 포만감도 괜찮고 영양성분도 나름 준수한 편이라서 아직 1등까지는 아니고 9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버거킹의 치즈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은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저는 버거킹 파니까 맛은 당연히 실망시키지 않을 정도로 맛있었는데 이게 칼로리는 366으로 햄버거 중에선 되게 낮은 편인데 지금 영양표에 나와있는 탄수화물량 지방 수치는 잘못 표기된 수치인 것 같아서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칼로리 대비 단백질 함량이 되게 높아서 꽤 괜찮은 것 같고 점수는 91점. 잘 먹고요. 오늘 마지막 저녁으로 버거킹의 비프 불고기 버거 먹을게요. 지금 영상 찍는 동안에 구독자가 4,000분이 늘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오늘 오랜만에 운동을 쉬었는데 확실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동을 매일 가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쉬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프 불고기 버거고 확실히 버거킹이 햄버거는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기가 진짜 작아요. 일단 이 녀석이 불고기 버거라길래 지금까지 먹었던 불고기 버거들이 다 고만고만해서 그 데리야끼 맛 범벅인 그런 맛일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앞에 먹었던 친구들이랑은 다르게 살짝 더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감이었고 패티 자체도 그 함박 스테이크 같은 불고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소고기 패티 맛이 나서 이 제품도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수는 93.5점. 5일차 오늘은 KFC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으로 징거버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패티를 닭다리살 패티로 변경하는 게 국룰인데 지금 다이어트니까 양심상 닭가슴살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KFC 특징이 되게 짭짤하고 뻑뻑한데 이게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도저히 물 없이는 못 먹을 정도로 좀 자극적이라서 호불호가 좀 많이 탈 것 같긴 하지만 제 출신이 뭡니까? 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백질이 33g이나 들어있어서 햄버거 중에서는 진짜 최상급 수준이고 특히 당류가 되게 적어서 이 부분이 괜찮고 553칼로리면 한 끼 식단으로 한 번씩 먹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다이어트가 본질이니까 이건 치팅데이나 운동 끝나고 단백질 보충용으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점수는 90점. 오늘 점심은 KFC의 트위스터라는 건데 제가 웬만하면 햄버거를 시키려고 했는데 KFC 버거들을 보니까 거의 다 600칼로리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만 이 트위스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거의 햄버거고 포장은 되게 신기하게 돼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완전 큰 또띠아에 대왕 치킨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맥도날드의 상하이 랩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바로 비추천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칼로리는 KFC에서 가장 낮고 다이어트 친화적으로 보이지만 나트륨이 거의 1500이라서 이거 하나 먹으면 한 끼 권장량을 거의 다 먹는 수준이라서 그렇게 적합하진 않는 것 같고 근데 또 맛은 뒤지게 맛있어서 점수는 68점 주겠습니다. 다 먹고요. 오늘 저녁은 KFC의 커넬 치킨 먹을 건데 일단 먹기 전에 지금 제가 수염을 기르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런데 좀 정리만 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수염을 정리하고 왔는데 조금이라도 정리하니까 확실히 좀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염 상태에 따라 약간 심리 상태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지금 5일? 그 정도 동안 햄버거를 먹고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심리 상태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막
수염도 밀기 싫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햄버거 내부 상태고 확실히 KFC 이거 닭가슴살 버거들이 전부 다 좀 뻑뻑해 보입니다. 지금 실상 제가 계속 KFC가 뻑뻑해 보인다고 디스를 해대고 있는데 정작 먹어보면 너무 맛있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솔직히 5일 동안 버거를 먹었으면 질릴 법도 한데 태생이 돼지라서 그런지 솔직히 막 힘든 것도 없고, 영상을 찍기 전에는 과연 내가 감자랑 제로 콜라를 참고 단품만 먹을 수 있을지가 고민이었는데 먹다 보니까 이제 굳이 세트에 사이드까지 시켜 먹는 버릇은 진짜 고쳐질 것 같아서 은근 안 좋은 습관이 치료되고 있는 럭키비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버거는 진짜 맛있었는데 이게 데리야끼 소스 때문인지 당류랑 나트륨이 비공개라서 종합 점수는 매기기 어렵기 때문에 맛 평가만 80점 주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어깨 운동 1시간에 천국의 계단 9분인가 탔고 오늘 하루도 무사하지 못하게 끝. 6일차, 오늘은 진짜 처음 먹어보는 프랭크버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으로 치즈버거를 먹어볼 건데 여기는 완전 수제버거인 것 같네요. 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본 햄버거 중에서 제일 맛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사람이 취미든 음식이든 다양한 걸 경험해야 되는 게, 제가 몇십 년째 버거킹만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거 프랭크버거를 먹어보니까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새삼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수제버거 경험이 2주 전에 파이브가이즈 가서 먹어본 게 거의 처음이었는데 물론 거기도 너무 맛있었지만 너무 헤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기는 진짜 빵도 푹신해서 제 스타일이고 안에 패티랑 소스조합도 너무 섹시해가지고 앞으로 저는 당분간 프랭크버거에 중독될 것 같고, 다만 칼로리는 낮지만 포화지방이 좀 높은 편이라 아쉽긴 해도 몰라 일단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96점 주겠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프랭크버거에 프랭크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비주얼이 섹시푸드 그 자체네요. 와, 지금까지 노브랜드의 오리지널 버거가 6일 연속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거 프랭크버거 안에 야채도 충실하게 들어있어서 물리는 것도 없었고, 앞에 치즈버거 먹은 거랑 맛은 비슷한데 칼로리는 살짝 높더라도 그만큼 단백질량도 충실한 데다가 지방과 탄수화물 비율도 낮은 편이라서 저는 97점으로 1등 갱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프랭크버거에 불고기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일단 버거 자체는 무난하게 맛있었고 안에 불고기 소스랑 마요네즈 소스가 좀 과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서 내가 버거를 먹는 건지 소스를 먹는 건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었고, 딱 먹는 순간 살찌는 조합이라고 느껴져서 빠르게 86점 주겠습니다. 드디어 7일차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맥도날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으로 맥도날드의 햄버거 먹어볼게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칼로리도 제일 적고 크기도 제일 작습니다. 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지하게 2컷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진짜 2컷이 가능했고 확실히 칼로리가 적은 만큼 포만감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식사 대용보단 간식으로 먹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는 79점. 오늘 점심은 맥도날드의 상하이버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상하이버거는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민 햄버거라서 맛은 당연히 검증이 돼 있지만 탄수화물량, 나트륨이 높은 편이라 아쉽긴 해도 포화지방이 되게 적은 편이라서 괜찮은 것 같고 점수는 88점. 햄버거 7일 동안 먹기 마지막 햄버거로 빅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빅맥은 그냥 마지막이니까 자축하는 의미로 먹어줬고 저는 정확하게 내일 새벽 4시에 인바디 측정하고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고요. 정확하게 9월 26일 새벽 4시 인바디만 측정하고 왔습니다. 최종 후기입니다. 인바디를 비교해보면 체중이 빠지긴 했으나 거의 다 근육이 빠져나간 무기라서 사실상 다이어트는 실패했다고 보면 되고, 결론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헛짓거리 하는 거나 똑같다.